자, 11시 47분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 현재 0.07% 상승세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방향성이 상당히 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개인만이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는 기관이 조금 더 많이 매도를 상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들로는 오늘 팽팽합니다. 오르는 종목 793종목, 내리는 종목 729종목, 이렇게 팽팽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을 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 약간 아쉬운 점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코스닥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서 관망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안 그래도 미국 시장도 쉬고 미국의 채권 시장도 쉬고 기준점이 살짝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방향성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 채권 시장, 아무래도 저희가 뭐 단서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오늘은 중단이 됐죠, 하루 정도.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엠젠 솔루션인데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수급을 끌어당기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복합 탈세포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뭐 용어도 어렵고 사실은 이 내용이 뭔지까지 뭐 디테일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바이오 관련한 업종에서 이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명확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의미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엠젠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은 현재 121선, 오늘 상한가 가격이 이제 12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121선 도달을 했다가 조정받고 재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보았을 때 오늘 상한가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월요일에 갭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도 조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엠젠 솔루션이 상한가를 만들어내는지 아닌지 이 부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것이 이제 부강약품이었죠. 조현병과 관련된 이제 치료제 신약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시장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이 나오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지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심플하죠.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은 결국 앞에 있는 매물대, 결국 이 가격에서 물려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좋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앞선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종목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죠. 그 한정욱 한국전력에서 이제 독점 송전망 건설 사업을 민간에 또 이제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대룡산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일을 민간으로 넘어왔다라는 거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먹거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봤을 때 조정이 깊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매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롱산업이 지금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방향을 재는 가늠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뭐 상한가를 만들고 마치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주죠. 엔비디아가 오늘 미국장이 쉬게 되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마친 건지 아니면은 더 조정이 나올 여지가 있는지가 오늘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들도 속도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월요일 시장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업종도 이제 움직이겠지만 한 가지 제가 단서를 조금 드리자라고 하면 결국은 방향성과 속도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방향성은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분명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기에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모멘텀으로 툭툭 움직이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전기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감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어떠한 관점에서 또 먹거리를 찾아봐야 될지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 24일, 27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24일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고요. 27일에는 그 미국 최대의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그 이벤트인 사이버 먼데이가 열리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유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다양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상품을 팔게 되는 입장이 될 테니까 뭐 화장품주라든지 볼 수도 있을 건데요. 결국 이제 뭐 미국 유통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뭐 긍정적인 사인을 조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면 신세계 또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본다는 건요. 결국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이제 이벤트들을 또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 차트로 보시더라도 21만 원대부터 하락을 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이 조금 조정이 멈추고 행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에서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로 치면 일반적인 제조기업을 주로 치면 하나의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 신제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지는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을 처음 설립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다음 주에 엑스포도 발표가 있잖아요. 2030년 엑스포 발표도 있는데 결국은 엑스포와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주목해서 보는 종목은 이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이슈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그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서는 소비 관련된 거 엔터 신공항 엑스포 이러한 모멘텀들을 잘 지켜보면서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